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165페이지 등록면허세 부가징수도 보도록 하죠. 자, 등록세 부가징수에 역시 자, 납세지 자, 부터 한번 확인하죠. 자,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역시 관할관청의 의미라고 그랬죠. 자, 관할관청. 자, 관청의 의미로서 자, 다양한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는데 부동산 등기 자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자, 그래서 납세지 의미도 부동산 소재지가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자, 취득세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돼서 소세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세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납세도 부동산 소세지로 하는 겁니다. 자, 다양한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려시대에 교재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래서 뭐 영업의 힘과 허가 등록 등도 있겠죠. 영업장 소재지로 보고 그러는데 이번에 부동산 등기 쪽에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등록면허세 부가징수에 역시 징수, 부가징수 방법은 신고 및 납부. 자, 신고 및 납부 방법에 의하는 게 등록면허세죠. 그래서 신고 및 납부란 이유는 간주 신고 때문에 이렇게 틀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럴 때 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도 자, 등록면허세는 자, 등록하기 전까지 자, 신고하고 납부할 자,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는 역시 자, 등기소 또는 등록 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하죠. 그러므로 취득세라면은 60일 내니까 신고 납부 기한이 있죠. 그래서 정했는데 등록하기 전까지가 되기 때문에 뭐 국토법 규정에 대한 유동적 무효 상태나 상속기한 취득할 경우 경황이 없는 경우 아무 상관이 없겠죠.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 역시도 과세된 후 중과세 대상 경우 있고 비과세라든가 감면받을 경우에 과세로 전환될 경우가 있겠다. 이미 과세될 때, 이미 비과세 때 등기 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되든 과세로 전환되든 자, 이런 자, 중과세 해당된 날, 과세로 전환된 날로부터 30일 내 신고하고 납부 방법에 의한다. 신고 납부. 자, 이럴 경우에 자, 취득세 틀하고 같이 의미를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중과세 될 경우 과세로 경우 30일 내 신고 납부지 등록하기 전까지가 아니다. 자, 이유는 과세와 비과세 등이 등기 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금을 30일 내 내라 그 말이요. 그런데 등록세 가장 큰 특징은 오른쪽 페이지 4번으로 나와 있는 당연히 등록세는 신고하고 자, 납부할 자, 지방세인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납부서를 갖추어 납부한 때가 있더라. 자, 이럴 경우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간주.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간주신고의 의미가 되죠. 간주신고. 자, 그래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납부서 갖춰 납부할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니까 뭐가 키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게 포인트다. 왜?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봤으니까 신고는 부과하지 않죠. 징수, 부과징수하지 않는다. 반드시 좀 기억해 줄 거. 그런데 이런 등록면허세도 부족세, 부족세액에 대해서 추징을 하면서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럴 경우 역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죠. 보통 징수.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추징과 마찬가지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의무, 납부를 다하지 아니한 때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고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징수 방법은 외외적 의미가 되죠. 가산세 적용을 해서 보통 징수 방법이 한다. 이때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든 30일 내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럴 때 가산세가 보통 징수만 의하는데 자, 신고지 아니한 경우로 납부한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이런 틀. 예를 들어서 특허권 등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징수가 있거든요. 이제 부동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등록세 부과신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특히 취득세하고 좀 혼돈하지 말 것. 그럼 한번 확인 문제 한번 4번 봐보세요. 168페이지.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자,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찾자. 우리 지난해 문제죠. 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세지로 하죠. 부동산 소세지. 두 번째, 등록하려는 자는 신고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랬죠.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징수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1000분의 15라고 그랬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38선에 8이 돼야겠죠. 1000분의 8이 돼야겠다. 네 번째,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은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겠죠. 정확하죠.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 자, 5번에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법인의 본점선을 대도시 안으로 전입에 따른 등기는 법인 등기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은 3배 중과가 있죠. 법인 등기에 세율의 100분의 300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만 옳은 설명이 되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데 자, 등록 처음 정리 말씀을 드렸지만 자, 세금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그래도 취득세 혼돈이 마시고 정리가 필요하죠. 이제 177페이지에 이제 재산세 가보죠. 재산세라는 세금은 역시 핵심 지방세에 해당이 되겠죠. 재산세. 이때 재산세라는 세금은 역시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 하면은 과세 기준이 자, 중요하죠. 과세 기준일 현재. 자, 관할구역 안에 있는 관내. 자, 관내 소지하는 부동산 관내 소지하는 과세 대상. 자, 하면은 토지 등이 되겠죠. 관내 소지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
자, 소유한자. 소유한자에 대해서. 소유한자에 대해서 자,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를 재산세라고 하겠다. 자, 그럴 때 과세 기준일 현재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이 되는데 이때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이 되겠다. 그래서 재산세라는 세금은 매년 2월 1일을 기준해서 부과세금이죠. 그래서 재산세라는 세금은 부동산으로 보유세에 해당이 되겠죠. 보유세로서 지방세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럼 2월 1일 현재 자, 관할구역 안에 줄여서 관내죠. 관내 소재하는 자, 이런 부동산 등의 토지 등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이 토지 등이 과세 대상이 되겠다. 대상. 그래서 등을 붙였으니까 과세장은 5가지로 구분이 되겠다. 이런 과세 대상에 대해서 소유한 자에게 부과세금인데 물론 소유한 자에 대해서 자,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게 될 텐데 자, 네. 그 소유한 자의 납세 의무에 있어서도 재산세라는 세금은 소유에 따른 부과가 되니까 자, 사용수익하는데 그래서 응익과세, 자, 응익과세한 지방세다. 자, 이게 의미는 사용수익, 사용을 한다거나 수익. 자, 그래서 사용수익하는데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응익과세, 응익세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취득세라는 세금은 응능세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리고 재산세라는 세금의 대상은 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라는 세금은 물세라는 개념과 인세를 물세하고 인세를 함께 지니고 있는 자, 지방세에 해당이 되겠다. 해서 물세, 인세를 함께 재산 중심으로 과세하면서 인적 요소가 가미된 세금으로서 재산세는 응익과세, 응익세, 물세, 인세로 분류가 되어진다는 거. 그러면서도 이 매년 부과는 우리가 보유세의 의미가 됐었죠. 그래서 이 매년의 의미가 돼서 부과는 대상을 했을 때 재산세를 정리할 때는 자, 토지분 재산세, 자, 다시 하겠지만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뭐 선박 한국 기타는 있지만은 특히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를 꼭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토지분, 건물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가 되는데 자, 이 매년 부과하면서도 재산세라는 세금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이라는 자, 세금에 있어서 자, 재산세 3개, 도시지역분을 합산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것. 이 도시지역에 있는 역시 토지나 건물, 주택에 대해서 선박, 항공기도 대상이지만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적용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도시지역분의 재산세도 좀 정리가 필요하겠죠. 정리할 때. 그러면서도 매년 부과하는 자, 지방세로서 부과징수 방법은 재산세는 보통 징수가 스타트다.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보통 징수 방법이 하니까 자, 가산세라는 규정하고 가산금의 규정이 있는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방이었기 때문에 가산세 규정이 없고 가산금은 적용이 되어질 거다. 그래서 자, 보통 징수가 스타트니까 가산세 규정은 없죠. 적용이 않고 가산금 체납에 따른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편 이 지방세,
지방세에 해당이 되면서도 재산세는 보통 세지만 지자체 세금에 따라 시군세, 자치구세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 구세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서도 재산세라는 세금은 이렇게 매년 부과된 세금이 되기 때문에 자, 이에 따라서 정리할 내용이 자, 작년에도 세금을 냈고 올해도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자, 팔지 않고 소유한 재산이 있다면 내년에도 세금 내야겠죠? 매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라는 세금에는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는 게 재산세 특징이죠.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세부담 상한제. 그래서 뭐 상한율이 150%짜리냐 130%짜리냐 110% 이런 구분이 있는데 그래서 토지 건물은 기본적으로 150%지만 주택일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105, 110, 130%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정리에 나가겠지만 재산은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고짓을 밟아서 징수한 세금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라는 세금은 소액징수 면제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 소위 면제 제도를 두고 있는 게 또 재산세 특징뿐만 아니라 재산세는 지방세 보유세로서 대표적으로 자, 물건을 대신하는 물납이라든가 분할납부 물납과 분할납부가 자, 적용된 지방세에 해당이 된다는 것. 물납과 분할납부가 적용된 지방세라는 것은 자, 우리가 국세인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자, 증여세 등은 물납제도가 폐지가 됐거든요. 하지만 재산세라는 지방세는 물납제도가 적용이 되는 지방세입니다. 분할납부도 역시 당연히 가능하지만 물납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아마 27회 대비하면서 아마 자, 핵심을 아마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라는 세금은 고지서가 발급해서 징수한 세금이 되기 때문에 병기세라는 게 있겠다. 병기세. 자, 뭐 재산세라는 세금과 납기가 같을 때 납세 편의를 위하여 나란히 적어서 보낼 수 있는 병기세가 있는데 지역자원 시설세 라는 지방세 역시도 나란히 보낼 수 있는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는데 이 지역자원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특정 부동산이 있고 특정 자원이 있는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에 있어서 나란히 곳에 적어서 보낼 수 있는 병기세에 해당이 되겠다. 한편 자, 재산세라는 세금에도 찐득이 부가세가 적용되는 지방세인데 이 부가세에 있어서는 자,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자, 이번 찐득이 의미가 되는데 자, 특별세, 재산세는 납부세에게는 지방교육세 찐득이가 적용되지만 납부세액이든 감면세액이든 농어촌 특별세는 찐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서 재산세, 납부세에게는 지방교육세가 적용되는데 뭐죠 힘들지만 요 도시지역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 찐득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도 도시지역분에 대한 재산세에는 지방세 찐득이가 붙지 않습니다. 도시지역분은 제외가 되죠. 제외. 자, 지금 재산세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재산세에 갖는 이와 같은 몇 가지 정리해야 되는데 다시 거의 많이 반복된 내용들이 나오겠지만은 이 재산세가 어떤 세금이냐? 과세 기준 1 현재 관내 토지 등에 대한 자, 소유한 자가 사용 수익하는데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를
재산세로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 개념에 따라서 이제는 자 178페이지 과세 대상부터 정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과세 대상 봐보죠. 자. 재산세 과세 대상.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자 5가지가 있는데 자, 네. 반드시 구분틀을 잡으면서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그다음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그리고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선박, 항공기가 자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서 저는 뭐 기본이지만 앞자를 한자를 따면은 자 토, 건, 주, 선항 그래서 주택을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장은 토건지 선항 주를 좀 강하게 좀 빼면서 토건지 선항 자 이렇게 정리하지 취득세 13가지 물건에 뭐 부선광어 차기방 골승컨정료 이러세요. 그래야 나중에 또 양도소득세 대상 구분을 또 정리가 되니까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건지 선항 이렇게 틀 잡아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자 토지가 뭐고 건물이냐 재산세 이 과세 대상은 재산세 사용하는 용어에 정리가 됐는데 자 이때 토지라 하면 자 결론부터 모든 토지 의미가 된다. 모든 토지 의미가 돼서 이 모든 토지는 공간법에 따른 등록 대상인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모든 토지 의미가 되니까 자 토지든 건축물이든 선박이든 항공기든 자 지방세법상으로 시작했던 취득세 과세 대상의 범위하고 똑같다. 그래서 취득세 토지도 모든 토지로 개정이 됐죠. 그래서 재산세 토지나 취득세, 취득할 때 부과된 토지나 소유할 때, 보유할 때 부과된 토지나 모든 토지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범위도 취득세하고 동일하게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등을 건축물 범위라고 그랬죠. 또한 주택 하면은 제일 주의할 부분에 취득세가 안 끌고 왔죠. 그러면 이제 선박 하면은 취득세에서 선박을 말하죠. 기선, 범선, 부선 등 명칭에 불문한 모든 배가 선박, 항공기 하면 사람이 탑승 조종하는 항공기 등을 우리가 항공기로서 범위가 되는데 그런데 이 주택에 있어서는 취득세에서 사용한 주택이 아니다. 재산세 주택이라 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법 시간에 주택법을 정리를 해서요. 주택법의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도록 공화지록 구조로 된 건축물 땅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 게 자 주택의 범위죠. 주택법상. 그 이유는 재산세의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한 이유가 간단한데 정리했지만 그 이유는 주택은 독립된 대상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별장 때문에 그런다. 자, 지방세법상 선생님 별장에 대해서도 주택번호로 부과하기 위해서
자, 지방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왜? 지방세 주택하면 별장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늘 주거로 사용한 주택이 아닌 거니까 항상 별장은 늘 주거로 사용하고 휴양도로 사용 건축물 땅을 말했죠.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별장에 대해서 주택분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주택의 범위에는 토지라든가 건축물, 토지 건축물에 주택은 토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대상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주택은 지배 땅도 땅이고 지배 건축물도 건축물인데 토지분 건축물 대상이 아니라 주택분 대상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자, 주택법상의 주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주택을 정리할 때는 항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지만 이런 단독주택이 있어서 자, 노란색 부분인 주거용 건축물, 자, 하얀색 주거용 땅이 있는데 지배 땅도 땅이고 지배 건축물도 건축물이지만 주택은 토지하고 건축물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주택분 부가 대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집은 집으로서 주택분 대상이 되지 지배 땅이라서 토지분, 지배 건축물, 건축물 부과 대상이 아니다. 집은 집대로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토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을 만약에 포함을 시킨다면 집은 집대로 세금을 내고 그도 지배 땅은 땅 토세금을 내고 지배 건축물도 건물 또 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개념을 둬서 그래서 재산세 대상을 구분할 때 그리고 재산세 마무리할 때까지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선박 항공기 기타분 재산세로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토건즉 선항인데 주택 빠뜨리지 말고 정리하면서 또한 확인 문제 1번 봐보세요. 이 확인 문제 1번도 참 주의할 문제인데 자 봐보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걸 한번 찾아보자 그랬죠. 이렇게 묶인 거.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항공기 나왔죠. 항공기 하면은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죠. 자, 그다음에 니은에 시가편이 4천만 원인 비업무용 선박. 선박은 모든 선박이 대상이 됩니다. 자, 비록 자, 시가편이 1억 원 초과하지 않는 비업무용 선박은 고급 선박은 아니죠. 하지만은 모든 선박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4천만 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은 고급 선박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자, 모든 선박이 과세 대상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디귿 고급 주택. 당연히 주택으로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카지노에 사용한 건축물. 건축물 하면은 카지노에 사용한 건축물도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카지노장, 강원도 정선에 있는 사치성인 카지노 장 건축물에서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지만 건축물이잖아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미음 과수원. 과수원은 지목에 과수원이 있지만 모든 땅이 과세 대상이 되죠. 대상. 자, 다음에 비읍 차량. 비읍 차량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차량은 없죠. 다음에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도 대상이 아니죠. 다음에 기계 장비. 기계 장비도 대상이 아니죠. 다음에 광업권. 광업권도 과세 대상이 아니죠. 다음에 칙. 자, 법령에 신고된 20타석 이상 자 신고된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은 건축물의 범위거든요. 건축물에는 자,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등도 건축물인데 레저 시설에는 풀장, 스케이트장, 20타 이상 신고된 골프 연습장 등을 레저 시설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과세 대상이 되겠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치읓 6개가 자료 상태에서 과세 대상이 되죠. 그런데 답지를 보니까 6개 기호가 나온 게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혼돈 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자, 자료 안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옳게 묶인 거. 누구요? 옳게. 신의 말고 옳게. 올바르게 묶인 거. 자,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미음, 치읓이 자,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6개 기호가 묶인 걸 한번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번은 기역이 있죠? 자, 디귿이 있죠? 다음에 리을이 있죠? 미음이 있죠? 그래서 1번이 올바르게 묶인 게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니은 선박이라든가 자, 치읓 골프 연습장이 재산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난리 난 겁니다. 답이 1번이다 보니까 기역과 디귿과 리을과 미음만 기호가 나와 있죠. 그런다 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4개 아닙니다. 자,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도 대상이고 골프 연습장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2번은 안 되냐? 니은, 리을, 지읒이 들어있잖아요. 뭐 지읒 들었으니까 대상이 아닌 게 들었으니까 옳게 묶인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대상 구분을 명확히 정리하는 문제 유형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재산세 과세장의 주택은 주택에 대해서는 독립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주택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왜? 주택은 집의 땅과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주택의 구분은 자, 재산세에서의 겸용주택에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분할 때 이 겸용주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한 동의 건물과 한 구의 건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뒷문장의 의미가 한 동의 건물에 있어서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 한 구의 건물에 있어서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함께 사용된 경우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인데 한 동의 건물과 한 구의 건물에 따라서 판정이 달라지는데 자, 한 동의 건물에 있어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겠다. 자, 그런데 한 구 건물에 있어서는 주거와 주거 유형도로 함께 사용될 경우 전체 면적의 50% 이상 주거용으로 자,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겠다. 주택으로. 자, 그래서 자, 한 동의 건물에 있어서는 크냐 작냐를 안 따지고 주거로 사용한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한 구의 건물에 있어서는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 주거로 사용될 경우에 자,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면 판정을 할 때
한 동의 건물 규정이냐 한 구의 건물 규정이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한 동어면 이 동은 자 우리가 공동체적인 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물 잘 표기를 안 하는데 한 동은 자 나무 목자에 대한 동력동자입니다. 자 이게 한 동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건물을 말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공동주택을 때 아파트 할 때 그 동은 모일동자잖아요. 공도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거. 그래서 그 동을 좀 의미를 생각해서 한 동의 건물은 공동체적인 건물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공적인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생각을 해서 판정하면 정리하기 쉬워져서 주거로 사용한 분만 주택으로 보겠다. 한 동의 건물은. 그러면은 한 구를 더 구분이 쉽죠. 한 구는 개별 건축물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한 구의 건물은 일관된 제 설명 의미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겸용주택 하면 상가주택 의미를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3층 이 개별 건축물에 아래층은 식당, 2층은 주택, 3층 주택 이런 3층은 그러니까 상가주택 많이 보죠. 그럴 경우 전체 건축물의 문제 절반 이상이 주거로 사용될 경우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현실적인 과세 생각하지 마시고 법의 규정을 판단하니까 자, 왜? 시가 표준액 때문에 지금은 자, 현재 좀 정이 안 되지만 한 구의 건물에 있어서는 전체 면적의 주거인 절반 이상은 주택으로 본다서 3층 건축물을 좀 판단해서 정리할 때 1층은 지글지글 고기볶아요 식당이니까 겹살집 2층 코골아요 3층도 코고입니다. 그래서 코고는 소리가 절반 이상이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코고는 소리로 보겠다. 이래서 한 구 건물의 판단을 명확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은 공동체인 건물 생각해서 주로 사용한 분만 주택으로 보고 한 구의 건물은 3층 건축물의 아래층 식당, 2층 주택, 3층 주택 생각해서 절반 이상이 주거로 사용이 되고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것. 주의, 양도소득세 아닙니다. 지금 보유세, 재산세세, 겸용주택의 판정인데 시험적으로 정말 자주 난 규정입니다. 자주 나오니까 한동과 한구를 좀 명확히 구분해야 좀 제가 설명한 대로 좀 단순하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 동은 공동체적인 건물, 한 구는 3층 건축물, 1층 식당, 2층 주택, 3층 주택 이런 걸 연상하면서 구분하면 정리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에 따른 주택은 부속 토지에 대해서 자 이런 주택의 부속 토지가 있죠. 노란색 부분 이런 부속 토지라 할지라도 자 건물 등을 통합해서 주택번호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속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겠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네요.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때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게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 해당한 땅을 부속 토지로 봐서 경계를 명확해서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 해당한 땅을 부속 토지로 봐서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경계 X의 10배는 요 별장도 마찬가지로 주택에 포함되니까 적용이 되어지는데 이랬죠. 단순하게 경계 X면 경계하면 분명히 경계 X 표시를 양손 크게 하면 손가락이 몇 개다? 10개. 그래서 자 경계 X가 나면 손가락 10개 이렇게 연상하면서 10배 배수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의 구분과 부속 토지의 범위라는 규정에서도 자 시험적으로 뭐 단순하지만 우리 시험은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걸 많이 묻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명확히 숙지를 하시면 되면서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분의 주택을 한번 구분까지 한번 해드려 봤죠. 이건 이제 재산세 좀 시작에 불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가장 힘들어하는 토지분
재산세 구분부터 하면 정리가 이루어질 거래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